차트 분석, 나스닥 종합지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 나스닥 차트 분석입니다. 월봉 기준 나스닥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월봉은 5일선이 21선을 지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5일선이 수직 낙하로 21선을 꺾으면서 61선에 근접하고 있으며 나스닥 지수는 11,340포인트로 전고점 대비 30%가 빠진 모습입니다. 지금 같은 폭락장 2018년과 2020년 상대 강도 지수 보시면 RSI 보시면 18년 48.48, 20년 49.71, 22년 현재 42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추락하여 18년도, 20년도와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2008년과 2022년 현재 CCI 보시면 2008년 마이너스 269 포인트, 2022년 현재 마이너스 148포인트로 14년 만에 CCI는 마이너스 100%대에 진입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실은 14년 동안 여러 위기가 왔었지만 마이너스 100%를 도달하지 않고서 현재 CCI 마이너스 148포인트로 진입 단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즉 올해 하락세는 전환의 분위기, 하락세의 전환의 분위기로 진입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6년 위기 때 월봉은 61선 10% 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1선 15% 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2018년 위기 때 월봉은 61선 9% 위에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1선 11% 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2020년 위기 때 월봉은 61선 2% 위에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61선 9% 위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2022년 위기 월봉은 61선 11% 위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08년과 2022년 CCI 기준으로 분위기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2008년 CCI는 마이너스 269포인트, 2022년 현재 마이너스 148포인트입니다. 14년 만에 CCI가 마이너스 100% 이상 넘어간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하락세 분위기로 접어든 상황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08년 첫 번째 왼쪽 동그라미 보시면 5일선이 121선을 꺾었으며 두 번째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면 다시 5일선이 회복하는 데까지 518일이 걸렸습니다. 2022년 5일선이 121선을 꺾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2008년과 동일한 회복기간을 518일로 잡았을 때 제가 예측하는 나스닥은 2년 전 2020년 지수보다 살짝 높은 9,000포인트대까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16년, 18년, 20년도 월봉 기준 61선 위로 상승한 차익값에 대한 규칙성을 찾아서 대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61선 위로 8.6%의 값을 대입을 해서 나스닥 예측 지수를 구했습니다. 5일선이 꺾인 시점에서 34%, 9,100포인트까지 하락한 뒤 주가가 완전히 하락하고 다음 상승 시작 지수는 8.6% 상승한 10,000포인트대가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나스닥 종합지수 예측 범위입니다. 회복기간은 518일간 9,000포인트에서 11,000포인트 사이의 지수의 등락률로 전망을 보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월봉 5일선이 21선을 지지하며 나아갔지만 21선이 꺾이고 61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가진 16년, 18년, 20년도의 21선 하락 상승과 그러한 상승 차익, 상승률을 구했습니다. 결과값들을 2022년 현재 대입을 했더니 61선 위로 8.65%가 왔을 때 지수는 10,0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합니다. 최근 18년, 20년 위기 때 상대 강도 지수 RSI 보시면 2018년도는 48점, 2020년도에는 49점에서 위기를 모면을 했지만 현재 2022년 RSI는 42점입니다. 18년도, 20년도에 비하면 강한 하락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CCI 지표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CCI는 마이너스 269포인트, 2022년 현재 CCI는 마이너스 148포인트입니다. 14년 만에 CCI는 마이너스 100%포인트를 도달했습니다. 14년 동안 어떠한 위기가 있어도 CCI는 마이너스 100%대까지 오진 않았습니다. 미국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던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269포인트였다면 현재 마이너스 148포인트는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서 앞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6월 16일에 있을 금리 인상 0.5포인트 이상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 분석과 지수 전망이었습니다. 원칙 수정 TQQQXX의 전략 원칙가 수정했습니다. CPI 발표로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대폭락을 맞이를 했습니다. 다우산업은 마이너스 2.73%, 나스닥 종합지수는 마이너스 3.52%, S&P 500은 마이너스 2.91%로 3대 지수가 완전히 폭락을 한 상태로 CPI 영향으로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나스닥 종합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 100 하락을 했겠죠.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3배 레버리지 ETF 상품들 있죠. TQQQXXL. TQQQ는 26.79달러, XXL은 18.81달러로 10%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상황에 맞게끔 대응하기 위해서 원래 원칙가가 있었던 매수 설정가를 상황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원칙가를 수정해서 공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 현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TQQQXXL 투자금 대비 현금 비중은 40%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전체 투자금 대비 현금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TQQQ의 평가손익은 현재 마이너스 410만원, XXL 평가손익은 마이너스 300만원, 삼성전자우는 마이너스 820만원입니다. 수익률은 TQ는 마이너스 32%, XXL은 마이너스 38%, 삼성전자우는 그나마 1.35%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이 세 개의 수익률을 평가낸 수익률은 마이너스 23%이고 평가손익을 총 합했을 때 마이너스 1,500만원의 수익이 빠지고 있습니다. 수익이 높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금을 최대한 비중을 늘려가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 설정가, 원칙가의 매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제가 가진 계좌에 대한 수익률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계좌의 수익률들입니다. 여기서 다 보진 않고요. 최대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고 있는 계좌와 그나마 수익이 보존되고 있는 방어적인 계좌를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대 마이너스 수익을 가지고 있는 계좌 XXL입니다. XXL은 현재 마이너스 51%로 원화 기준 32만원 손해 중이고요. 외화 기준 마이너스 53%로 278달러 손해 중입니다. 제가 가진 XXL 수익 중에서 마이너스 51, 53%가 가장 최대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TQQQ 보시면 키움증권인데요. 키움증권에 가지고 있는 TQQQ는 마이너스 43%로 외화 기준 마이너스 711달러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폭망입니다. 폭망. 그리고 그나마 최근에 매수를 했던 원칙가의 매수 설정가에 매수를 했던 두 개의 계좌 보시겠습니다. XXL은 얼마 전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0.49% 3,000원 손해 중이네요. 그리고 외화는 2.8달러 마이너스 0.49% 손해 중이고 TQQQ는 0.33% 손해 중입니다. 현재 계좌들은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계좌들이고요. 지금 총 가지고 있는 계좌가 17계좌 정도 됩니다. 증권사는 3개, 4개 계좌를 운용하고 주식시장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새롭게 원칙가를 수정한 자료입니다. TQQQ 매수 설정가 보시겠습니다. 5월 23일, 6월 10일 날 27달러, 26달러, MDD 70%, 71%에서 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매수 설정가는 24, 23달러고요. MDD 73, 74%입니다. 그리고 21달러, 20달러, 77, 78%, 그리고 19달러, 17달러, 79%, 81%, 16달러, 14달러, 82%, 84%로 MDD 최대 85%까지 떨어질 걸 감안해서 매수 설정가를 설정을 했습니다. 처음엔 1달러씩 매수할 예정이고요. 그 간격을 2달러씩 간격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2달러씩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수 금액은 한번 매수할 때마다 100만원씩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TQQQ 매수 설정가 매수 계획은 24달러 MDD 73%가 온다면 100만원 8계좌에 매수할 예정입니다. XXL 매수 설정가입니다. 6월 10일 날 18달러에
가격이 왔기 때문에 매수 완료가 되었고요. XXL은 70만원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수 설정가는 16달러, MDD 78%, 그리고 14달러 81%, 12달러 83%, 10달러 86%로 매수가는 2달러씩 범위를 잡았고요. 최대 10달러까지 떨어질 걸 감안을 해서 70만원씩, 한쪽은 현금 비중을 조절하기 위해서 매수 금액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TQQQ 중점으로 매수할 계획이고요. XXL은 포기할 수 없으니 현금 비중을 위해 현금 매수 금액을 낮춰서 분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할 매수 원칙과 매수 설정가는 16달러, MDD 78%에서 70만원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CPI가 발표가 되고 증시에 엄청난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XXL과 TQQQ도 큰 하락이 있었는데요. 10% 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저는 XXL이 18달러에 왔을 때 18달러 매수 설정가에 매수를 걸어서 매수가 완료되었고요. TQQQ는 26달러 매수 설정가에 도달이 되어서 26달러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XXL 18달러 매수 완료, TQQQ 26달러 매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TQQQ XXL 전략 딱히 특별한 거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뉴스나 차트에 상관없이 오히려 단순하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 설정가에 오면 매수만 할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절대 팔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TQQQ XXL 전략과 원칙과 수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CCI 지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마이너스 148포인트 진입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이번 영상은 보조지표 CCI 지표를 통해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CCI가 14년 만에 마이너스 148포인트에 진입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뉴욕 증시 5월 CPI가 41년 만에 최고의 급락을 했습니다. CPI를 발표하자마자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8.6%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1981년 이후에 41년 만에 물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것인데요. 5월 CPI 상승률은 지난 3월에 기록했던 8.5% 상승도 뛰어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5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인상 규모, 6월 16일 날 FOMC 금리 인상 발표가 있죠. 이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금리 인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규모를 키울 가능성을 키웠다라고 분석을 했으며, 그는 물가 충격으로 연준이 이번 달이 6월 16일이죠. 돌아오는 FOMC에서 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으며 가을에도 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준이 기축의 강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로 반등을 시도했던 주식시장은 이날은 긴축 정책이 점점 강해질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실어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폭락한 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나스닥 종합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에서 저는 RSI와 CCI 지표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맨 아래에 있는 CCI 보조 지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2008년 CCI 지표 포인트는 마이너스 269포인트였습니다. 2008년은 어떤 위기였죠? 미국의 가장 타격이 컸던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9번의 양화 정책을 통해서 많은 돈을 풀었는데요. 무려 2008년 이후에 14년 동안 CCI가 마이너스 100%대 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대 온 게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CCI의 지수는 마이너스 148포인트입니다. 무려 14년 만에 마이너스 148포인트로 온 것입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마이너스 100%대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현재 마이너스대 온 것이라면 하락세의 시작이다,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보조적인 지표 RSI 상대 강도 지수도 보시면 18년도 48점, 20년도 49점, 현재 22년 42점으로 점점점 하락세로 30점, 과매도 구간으로 점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때 어땠는가 확인을 해보면 2008년 때는 과매도 구간에 넘어서 30점을 넘어서 20점에 가까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008년과 2022년 현재 그 모습이 동일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20년은 48, 49점으로 그나마 위기를 잘 모면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2022년은 다릅니다. 2008년과 비슷한 모습으로 RSI도 30점 가까이 넘어서 20점대로
향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걱정이 된다는 건 CCI가 마이너스 14년 동안 한 번도 없다가 2022년 현재 마이너스 148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인플레이션의 불안감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주가에 앞으로 향후는 계속 하락하면서 20년 만에 10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 2008년 양적 완화와 2020년 코로나 양적 완화를 보시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는 2009년에서 14년까지 약 6년 동안 3조 1600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랍고 무서운 건 2020년 코로나 때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풀었습니다. 6년 동안 3조 달러 푼 것을 20년도에 3개월 동안 3조 달러를 풀었는데 제가 가장 걱정이 된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009년에서 2014년 이때 물가를 반영한 3조 달러지만 지금 2020년 물가를 반영한 3조 달러라면 이때 3조 달러보다 더 많은 돈이 풀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2020년도 경제 부작용이 지금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돼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가 된다면 WTI 유가 선물은 하락을 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도 하락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고물가가 잡히게 된다니 주가의 상승은 쭉쭉쭉 올라갈 예정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보시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세를 취하면서 증시의 분위기는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러시아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제 제재에도 사상 최대 흑자를 이뤄낸 러시아 경제 역설인데요. 에너지 수출이 하루에 10억 달러고 수입이 44%가 줄었지만 유가 급등으로 인한 흑자 규모가 더 늘어났습니다. WTI 선물 보시면 10년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최대 WTI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5월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첫 4개월 동안 약 120조 원 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달러로 958억 달러네요. 2021년 첫 4개월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보여졌고요. 1914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연말까지 최대 2,400억 달러로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규모로 러시아의 흑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오히려 잘 나가는 러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돼서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저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현금과 멘탈을 지키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원칙 매수가에 매수 설정가에 매수를 하고 절대 팔지 않는 말뚝박이 전략 매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국 주식 투자자들 반드시 수익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3배 레버리지는 더 기쁨의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현금 비중 잘 조절하셔야 되고요. 멘탈은 긍정적인 멘탈을 소유하시고 떨어질 때마다 원칙가 매수 설정가에 온다면 그때 매수하시고 절대 팔지 않는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현재 상황은 20년 만에 올까 말까 할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3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때 갑자기 코로나라는 질병이 나타나서 30% 급락한 대폭락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 이후 저는 20년에 10년 뒤에 한번 이런 폭락이 오겠다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왔습니다. 2년 만에 이런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친다면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하락기 나스닥이 30% 가까이 폭락한 이 하락기를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물가지수와 모든 가치가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증시가 걱정되고 불안한 상태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점점점 물가는 오르고 인플레이션의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그 국면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산이 폭락하고 저렴해진 이 하락기를 놓치면 다음 1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익률이란 고통의 값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고 오랫동안 이 종목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고 관심을 갖고 공부했고 그리고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면서 얼마나 인내를 했는지의 모든 고통의 값은 바로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참아왔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들고 왔기 때문에 매도하지 않고 들고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쁨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분들이 바로 고통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이쁜 수익률, 최고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 많이 불안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절대 현금 갖고 계시고요. 멘탈, 긍정적인 멘탈 갖고 계시고요. 절대 팔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떨어질 때마다 매수 설정가에 나만의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절대 팔지 않는 긍정적인 미국 주식 투자자, 현명한 투자자, 말뚝박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